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블록 코딩으로 수업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브릴라셀 기본 세트에 들어있는 25가지 입출력 장치를 그대로 사용 가능한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텍스트 코딩으로 마이크로 파이썬으로 입출력 장치를 다뤄봤으면, 이번 시간에는 블록 코딩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숙지를 하시고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자, 먼저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키시고요. 검색창에 엠블럭이라고 입력을 하십시오. MBLOCK. 우선 환경 설정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럭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 다운로드 메뉴에서 웹 버전도 가능하고 인스톨 버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버전과 맥 버전이 있죠. 원하시는 버전으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윈도우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다운이 되면 설치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제 웹 버전으로 쓰시려면 여기 보면 M링크라는 하드웨어하고 아두이노죠. 아두이노와 웹 간에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다운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자, 설치가 다 됐으면 엠블럭을 실행을 시켜 주십시오. 자, 엠블럭을 실행을 시키시면 먼저 스프라이트에 있는 이 팔레트들에 있는 명령 블럭은 스크래치 명령 블럭하고 똑같습니다. 엠블럭은 그냥 스크래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크래치에다가 장치를 제어하는 파트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들을 좀 더 추가해 놓은 겁니다. 여기 있는 펜이나 음악이나 그 다음에 비디오 센싱, 메이키, 텍스트 투 스피치 이런 것들은 이제 스크래치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블럭들인데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엠블럭에서 추가한 것들인 거죠. 어차피 이제 스크래치가 이제 블럭 코딩은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픈 소스이고 그래서 이제 엠블럭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선택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그다음에 언어를 영어로 해서 가르치면은 아주 이제 표준으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오리지널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이 장치의 오픈 소스 하드웨어인 아두이노나 마이크로비트나 그다음에 나노, 메가, ESP32, 마이크로비트, 라즈베리 파이 피코 이런 것들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스타트업, 지금은 꽤 글로벌로 꽤 탑 3 안에 들어가는 이제 회사가 됐는데, 이 회사에서 엠블럭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짜집기한 수준입니다. 얘는 이제 스크래치하고 똑같고, 장치에 있는 아두이노는, 아두이노 CC, 아두이노하고 똑같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제 조합을 잘 해놓은 거죠. 유용하게. 원래는 이제 피지컬 컴퓨팅, 아두이노는 스케치 아이디라는 다른 개발 환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라든가 스프라이트를 제어하기 위한 개발 환경은 또 다른 환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통합을 해놔서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캐릭터하고 장치하고도 연동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프라이트는 기존에 이제 스크래치 명령 블록들을 그대로 똑같아서 캐릭터를 제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치 탭을 눌렀을 때의 추가 버튼에서 여기 사이버 파이가 원래 디폴트로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지워버리십시오. 사이버 파이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ESP32입니다. ESP32에다가 OLED라든가 버튼 이런 것들, MP3 플레이어 이런 것들을 좀 붙여놓은 거죠.
나머지 이제 이런 제품들이 이제 디폴트로 있는데, 밑으로 내려보시면 아두이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먼저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 즐겨찾기 별표를 눌러 주십시오. 이렇게 아두이노를 추가를 해주세요. 아두이노는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추가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실습한 내용하고 여기서 실습한 블럭하고 여기서 실습한 블럭하고 이제 명령이 다 다르더라도 내가 선택해서 연결만 하면 이게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아두이노를 꺼내 주십시오. 아두이노를 꺼내시고 USB 케이블로 이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연결을 해주세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얘는 아두이노입니다. 아두이노 위에 이제 적층해서 갖다 붙이는 게 이제 고릴라 쉴드인데, 오리지널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핀 번호가 이제 배열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PW의 물결 무늬는 여기 디지털 위주로, 아날로그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라든가 이런 핀들. 근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입출력 장치를 연결하려면 브레드보드를 사용을 해야 되죠. 왜냐면 그라운드하고 VCC가 몇 개 없고, 당연히 입출력 장치들은 그라운드 VCC가 필요하고, 그럼 이제 빵판 사용 방법을 좀 배워야 되고, 그럼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중학교 아이들이나 고등학교 아이들이나 똑같습니다. 브레드보드로 하드웨어를 세팅하고 입출력 장치 회로 구성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을 하는데, 어떤 물리적인 도구나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 수준까지는 갈 건데, 그거를 위해서 전자 회로 구성까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지 부하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는 보통 교육을 포기했었습니다. 회로 구성이 너무 심하니까 어렵고, 그래서 접근도 안 하는데, 그 아두이노를 아주 쉽게, 그러니까 아두이노가 갖고 있는 기능이 엄청 막강하죠. 라이브러리도 엄청 많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전 세계 엄청 많은 사용자들이 다양한 예제들을 만들어 놓고, 한번 요거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아두이노 CC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arduino.cc. 아두이노 CC 들어가시면 커뮤니티에 컨텐츠 프로젝트 허브가 있죠. 프로젝트 허브에 가시면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이제 메이커들이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편하게 이제 갖고 다닐 수 있게끔 예쁜 것들, 신기한 것들. 이거 엄청 신기하네요. 파이어. 이런 것들을 잔뜩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런 막강한 기능들을 그대로 블록 코딩으로 쓸 수 있으면 엄청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학생들 데리고 인지 부담 없이 편하게 이렇게 블록으로 코딩해 버리면 참 좋겠죠. 근데 이제 걸림돌이 이제 하드웨어 세팅이죠. 근데 이제 고릴라 쉴드를 쓰면 좀 편해집니다. 쉴드는 이미 이제 종류가 많고 여러 개가 많아요. 근데 기존 실드하고 뭐가 다르냐면, 기존 실드는 3핀으로 이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3핀 입출력 장치는 꽂을 수 있는데 4핀하고 5핀짜리는 못 꽂아요. 그래서 또 브레드보드를 또 써야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그냥 브레드보드만 쓰는 게 낫지.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4핀하고 5핀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브레드보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위주, 그 다음에 아날로그 위주, 그 다음에 PWM 위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GVS 인터페이스가 아닌 입출력 장치들,
GSSS, 그 다음에 GSSV, VGSS, 뭐 이런 형태의 입출력 장치를 곧 연결을 가능하고, 여기는 이제 I2C 인터페이스 입출력 장치를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SPI, 여긴 PWM, 여기는 디지털. 그 다음 맨 끝에는 A2, A3 디지털 S거든요. 이제 조이스틱 연결 가능하죠. 5핀짜리.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엠블럭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입출력 장치는 한 100가지 정도는 되겠죠. 아두이노에서 오리지널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 근데 입출력 장치 형태도 부품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모듈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이제 입출력 장치는 모듈형입니다. 이제 부품들을 회로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회로 구성이 돼 있어서 모듈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쓰기 편하겠죠? 핀만, 케이블만 연결해서 쓰면 되니까. 모듈식과 실드와 아두이노 조합이면 교육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엄청 편하고 좋죠. 그래서 이제 엔트리 하드웨어 연결 프로그램에 있는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입출력 장치들 있죠. 제품들. 굳이 얘네들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품들의 90%가 이제 아두이노입니다. 그 다음에 뭐 ESP32라든가 STM 뭐 32, 뭐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고.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두이노가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제한을 해놓고 사용하기 쉬운 거에만 이제 집중을 해서 만든 거죠. 뭐 인어공주로 치면은 이제 목소리를 얻고 다리를 얻고 목소리를 잃었죠. 정작 되게 중요한. 네, 똑같죠. 엄청난 막강한 기능을 잃고 편한 사용성을 이제 얻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죠. 자, 아두이노, 오리지널 아두이노나 아니면은 호환보드 아두이노, 똑같은 아두이노입니다. 그냥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쉴드를 쓰시고 케이블로 그 다음에 모듈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쉬운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두이노를 USB 케이블 연결해서 데스크탑에 연결하신 다음에 장치에서 아두이노를 선택까지 했죠. 그럼 연결 버튼을 누르십시오. 접속 가능한 모든 기기 체크 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컴포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죠. 데스크탑에서는 컴1과 컴2가 키보드 마우스입니다. 이제 컴 20번을 선택한 다음에 연결 버튼을 누르면 연결 성공이라고 뜹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라이브 모드가 있고 업로드 모드가 있는데, 업로드 모드는 내가 직접 펌웨어를 직접 만들어서 그 소스 코드를 텍스트 형태로 바꿔서 바로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모드는 이제 스프라이트에서는 깃발을 누르면 바로 실행되거든요. 자, 깃발을 클릭했을 때 제어해서 계속 반복하기, 그 다음에 동작에서 10만큼 움직이기, 벽에 닿으면 튕기기. 이 코드를 장치에다가 업로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컴퓨터에다 설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플랫폼 안에서 깃발을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장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장치도 깃발을 눌렀을 때 바로 장치가 실행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인 펌웨어가 하드웨어에 깔려 있어야 장치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실시간으로 이 캐릭터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펌웨어를 미리 만들어서 컴퓨터에게 아두이노 MCU에 업로드를 해 놓습니다. 운영체제를 깔아 놓듯이 깔아 놓은 상태에서 통신 포트를 열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가 뭐 5개다 그러면 5개 입출력 장치의 경우의 수를 다 감안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업로드를 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스프라이트에서 만약에 뭐뭐 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면 그 시리얼 통신 포트로 날아가겠죠. 자, 개념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을 익히고 이제 프로그래밍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컴퓨터 안에 깔려있는 스프라이트 캐릭터가 여기서 코딩을 해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MCU에 연결되어 있는 IO 장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IO 장치에 펌웨어가 미리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CDR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캐릭터를 제어를 하는데, 캐릭터를 제어를 하면 당연히 이제 불을 켜라 꺼라, 모터를 돌려라 말아라. 명령은 간단합니다. 그럼 이제 0 또는 1, 0에서 255 사이의 값이 날아가는 거죠. 출력이니까. 출력은 아날로그 출력과 디지털 출력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아니면은 이제 도트 매트릭스 같은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것들을 쓸 때는 요 값을 날릴 수는 없죠. 뭐 7이라든가 8이라든가 가라든가 A라든가라는 것을 도트 매트릭스에다가 출력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도트 매트릭스를 출력하는 코드는 싹 다 작성되어 있어요. 근데 단지 뭐만 안 되어 있냐? 뭐를 출력하라는 그 변수값만 이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엇으로 받냐? 시리얼 통신으로 받습니다. 이제 변수를 날리는 거죠. A라는 변수를. 그러면 시리얼 통신으로 받아서 그 A를 여기다 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트 매트릭스를 출력을 해라라고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럼 사용자는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제어 명령을 그냥 오른쪽, 왼쪽, 위아래만 이제 세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리얼 통신으로 날아가면 얘는 기존에 깔려있는 펌웨어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치에서 라이브 모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 설정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줘야 라이브 모드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업체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스프라이트와 연동할 수 있는 펌웨어가 방금 설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연결을 누르시고 다시 연결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라이브 모드에서 이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라이브 모드에서는 100가지의 입출력 장치를 다 경우의 수로 감안을 해서 펌웨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 만들겠죠. 100가지를 조합을 하면 경우의 수가 몇천 몇만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펌웨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천재가 와도 못 만들겠죠. 그래서 단순 아날로그 디지털 명령 블록만 사용 가능합니다. 라이브에서는. 그리고 엔트리에서 이제 다양한 명령 블록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펌웨어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 개념 작동 원리는 아시겠죠? 라이브 모드에서는 별다른 이제 명령 없이 그냥 바로 스프라이트에서 명령처럼 깃발을 클릭했을 때 제어해서 계속 반복하기. 그 다음에 핀. 마이크로 파이썬에서의 아날로그 디지털에 해당되겠죠. 단순.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읽기 또는 아날로그 읽기. 디지털 출력, 아날로그 출력입니다. 그 다음에 서버 모터까지 쓸 수 있게 해놨어요. 라이브로 가능한 명령 블록들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하드웨어까지는. 스프라이트에서는 뭐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스프라이트를 컨트롤한다 치더라도 장치에서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솔루션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작 테스트를 먼저 해보죠. 자, 계속 반복하기 안에 아두이노는 내장된 LED 핀 번호, 제어 핀 번호가 13번입니다. 그 다음에 제어에 가서 딜레이를 1초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밑에다 붙여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는 로우로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깃발을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내장 LED가 깜빡깜빡거리죠. 깜빡. 잘 안 보이시나요? 가까이 해볼까요? 깜빡거리죠? 13번이. 그 다음에 캐릭터가 움직이고. 그러면 하드웨어와 캐릭터하고 동시에 제어가 가능한 거죠. 텍스트 코딩은 해당 사항은 없는데, 이제 블럭 코딩 같은 경우는 총 6가지의 형태의 산출물이 나오게 됩니다. 스프라이트로 제어하는 초등 수준에서 하는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이 되겠죠. 이제 스프라이트를 2가지 캐릭터를 놓고 내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얘기하게끔, 내가 캐릭터를 누르면은 뭐가 움직이게끔, 어떤 캐릭터가 어디 캐릭터하고 부닥치면은 색깔이 변하게, 뭐 이런 형태의 이제 프로젝트를 S2S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S2S, 스프라이트 to 스프라이트. 그래서 그냥 SES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스프라이트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형태가 있을 겁니다. 내가 스프라이트 캐릭터, 파란색 캐릭터를 틱 눌렀더니 파란불이 켜지는 거죠. 아두이노에. 예, 요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이제 처음에 넣고 하드웨어 투 스프라이트. 하드웨어로 스프라이트를 제어하는 거예요. 닌텐도 스위치처럼 내가 조이스틱으로 움직였더니 캐릭터가 제어가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면은 재미없겠죠? 그죠? 하드웨어와 캐릭터가 서로 이제 연동이 돼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투 하드웨어. 이건 오리지널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의 펌웨어를 개발하는 거랑 똑같죠. 내가 하드웨어를 버튼을 눌러서 LED를 켜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바로 펌웨어를 업로드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근래에 AI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2가지가 더 생겼는데, AI to 스프라이트. AI로 스프라이트를 제어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영상 인식이 실행되면은 내가 눈을 깜빡깜빡거리면 이제 캐릭터가 눈을 깜빡깜빡거리게 만드는 거죠. 재밌을 것 같죠? 그 다음에 AI to 하드웨어입니다. 이건 이제 오리지널 AIoT. IoT하고 AI하고 합친 거.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거죠. 로봇 똑같이 모양 만들어 놓고 내가 손을 이렇게 들면 인공지능 인식해서, 그러면 이제 로봇팔이 또 같이 손을 드는 거죠. 6가지 형태의 프로젝트 산출물이 나오는데 이 6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블록 코딩 플랫폼은. 근데 이제 다 되기는 되는데 하드웨어의 종류, 어떤 거는 마이크로비트가 안 붙거나, 어떤 거는 아두이노만 붙거나, 어떤 거는 ESP32만 붙거나, 어떤 거는 피코가 안 붙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붙는데 입출력 장치가 뭐 10개밖에 없거나, 입출력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명령 블록이 100가지 입출력 장치가 있어요. 교육적으로 쓸 수 있는 명령 입출력 장치가. 근데 이제 10개만 이제 가르쳐 주고 야 창의적으로 만들어 봐라고 하면은 이제 교육적으로 쓸모가 없는 도구죠. 수학을 생각해 보시면 편합니다. 근해 공식까지만 하고 야 미적분학은 안 돼. 행렬 뭐 이런 거는 안 돼. 그거랑 똑같죠. 그러면은 이제 정보 교과 차원에서는 쓸모가 없는 도구가 되겠죠.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5년 전에 이제 정보가 필수 교과가 돼서 중학교에 필수 교과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파급 효과를 미치니까 됐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도 버튼 누르고 LED 켜고, 그 정도 수준. LCD 나오고 서버모터 돌리고 그 정도에서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죠. GPS도 쓰고 기압고도 센서도 쓰고 근접 센서도 쓰고 제스처 센서도 쓰고
핑거 프린터도 쓰고 할 게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제 발전이 없다라는 게 그 학교급의 이제 수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편 교육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딱 그거 배우고 올라가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레벨에 따른 이제 기술 발전에 따른 이제 뭐 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피지컬 컴퓨팅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그 임베디드 시스템을 이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펌웨어라고 부릅니다. 펌웨어. 근데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이 어려우니까 용어가 이거를 이제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물리적인 컴퓨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 교육이라고 하죠. 피지컬 컴퓨팅 교육. 근데 이제 피지컬 컴퓨팅 교육이 파급 효과가 꽤 많습니다. 아직은 이제 각광받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좀 많은 교육 하나의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 실험 장치를 만든다던가 발명 장치를 만든다던가 기술 과정에서 이제 어떤 뭔가를 이제 만들 때 쓴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인터랙티브 아트 예술 작품을 만든다던가 스팀 교육의 만능 도구로서 쓰는 거죠. 정보 교과에서도 쓰지만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피지컬 컴퓨팅 교육이. 더군다나 이제 블록 코딩으로 해버리면 이제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그냥 일반 교과에서도 충분히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발명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고 옛날에는 발명하면 기계적으로 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는 전자장치가 반드시 붙고 프로그래밍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발명에 그게 빠지면 발명이 아닌 거죠, 이제는.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아트, 예술의 한 작품인 하나의 분야인 상호작용 가능한 예술은 당연히 사람의 이제 그 반응에 따라서 예술 작품이 이제 반응을 해야 되니까 가장 큰 분야가 디스플레이를 반응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말이 달리게 하거나 뭐가 움직이게 하거나 할 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 다음에 과학에서도 센서가 워낙 디지털화되어 있는 센서가 많기 때문에 그 센서를 이용해서 과학 실험을 디지털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 분야가 굉장히 많아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이쪽 분야에 이제 전문가로 입문을 하시게 되면 쭉 연구 활동을 하시다 보면 써먹을 때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6가지의 형태가 다 되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입출력 장치 개수가 별로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 문제입니다. 피지컬 컴퓨팅 교육의 창의성은 입출력 장치의 개수가 담보합니다. 입출력 장치 개수가 몇 개 없으면 아무리 뭐 다양한 이제 그 사고력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명확하죠. 입출력 장치 사용에 제한이 없게끔 우선은 도구를 제공을 해줘야 저 캔 위성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제 블록 코딩으로도 만들 수 있게는 해놔야죠. 텍스트 코딩으로 하면은 훨씬 정교하게 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 설명은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선 실질적으로 동작 테스트까지 끝나봤으니 입출력 장치를 하나하나 사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버튼하고 LED를 써봅시다. 자, 버튼 아무거나 그 다음에 LED 아무 색이나 꺼내시고 그 다음에 3핀 케이블 2개 준비해 주세요. 자, 모듈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자제품 부품들이 원래 회로 구성은 버튼 부품하고 여기 보호정 보이시죠? 조그만 거 요거를 빵판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 할 필요 없이 3핀 케이블 이제 이렇게 꽂아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디지털 입력 장치잖아요. 0과 1만 입력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 위쪽 라인이 이제 디지털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데 아무데나 꽂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0번과 1번만 제외하고 꽂으시면 됩니다. 0번과 1번은 얘예요, 얘. USB 포트입니다. 0번, 1번을 사용해서
엠블럭하고 시리얼 통신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데나 원하는데 아무데나 연결하면 됩니다. 저희 5번에다 연결해 볼까요? 사용하기 편하게. 5번에다가는 버튼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D는 LED도 뭐 8번에다 연결해 볼까요? 자, 근데 이 중에서 물결 무늬가 붙어 있는 핀 번호가 있어요.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얘는 이제 PWM 핀이라고 출력을 아날로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인터페이스가 이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가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가 디지털 인풋 아웃풋, 아날로그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UART 통신이라고 통신 보트에 많이 쓰는 통신에 많이 쓰는 UART, 그 다음에 I2C, I2C, 그 다음에 SPI. 그래서 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두이노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디지털 입력은 0 또는 1이 입력되는 거고, 디지털 출력은 0 또는 1이 출력되는 거고, 아날로그 입력은 이제 0에서 1023까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 사이의 범위 값이. 그 다음에 아날로그 출력은 0에서 255까지 출력이 됩니다. 이제 매핑을 시켜줘야 되겠죠, 나중에. UART는 이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같은 것들을 요 인터페이스 방식을 사용합니다. 4핀을 씁니다. I2C는 이제 그 1대 N의 병렬로 이제 그 아날로그 A4번, A5번 핀을 사용하는데 이게 병렬로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한꺼번에 연결 가능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각각의 어드레스를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요 핀이 엄청 좋은 거죠. 핀 하나 가지고 물리적인 포트 하나 가지고 입출력 장치를 엄청나게 많이 여러 개를 갖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LCD, 기압 고도 센서, 컬러 센서, 자이로스코프, OLED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핀 하나만 있으면 얘네들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가지 입력을 하셨으면 이제 라이브 모드에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업로드 모드에서 한번 써보는 걸로 이번 수업을 마칠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입력 장치가 버튼이 있으니까 무조건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변수 만들기. 변수 이름은 재사용 가능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변수 이름 만들 때 주의해서 잘 만들라고. 나중에 내가 까먹고 오랜만에 열었을 때 이 변수가 무슨 변수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게끔 만들라고 하십시오. 자, 그러면 입력되는 값은 버튼인데 디지털 5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튼 디지털 5번 이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설정하기가 있고 변경하기가 있는데 변경하기는 이제 증가 명령 블럭입니다. 학생들이 맨날 헷갈려요. 변경하기 해놓고 이상해요 라고 하거든요. 설정하기로 해놓고 그 다음에 핀에서 디지털 핀 뾰족 블럭입니다. 얘를 가지고 버튼이 이제 5번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5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깃발을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왜 그러냐면 이 피지컬 컴퓨팅 교육에서는 교사들의 전문성은 에러 대처 능력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안 돼요? 그러면 빨리빨리 가서 해결해 줘야지. 그거 해결 못 해주면 수업이 완전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에러 대처 능력이 전문성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줄이냐? 아까 맨 처음에 동작 테스트 해봤잖아요. 그러면 아두이노는 이상이 없구나. 컴퓨터도 이상이 없구나. 엠블럭도 이상이 없구나. 아주 클리어한 상태구나 라고 동작 테스트를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단계별로 확인을 계속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디지털 핀에다가 버튼을 연결해 놨는데 바로 실행을 한번 해봐요. 이 변수 값이 변하는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1, 0, 1, 0, 1, 0. 아, 동작이 잘 되는구나. 이 확인 단계를 거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구나. 그 다음에 다음 코딩 넘어가면 되죠. 이거 안 하면 20, 3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아무리 블록 코딩이지만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자, 디지털 5번 핀 버튼 연결하십시오. 다 연결한 거가 이제 확인이 됐으면, 올 클리어 됐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자, 핀 뾰족 블록 불러와서 이제 변수 만들어서 넣으세요 라고 따라하라고 하고, 자, 깃발 클릭해서 실행을 시킨 다음에 변수 값을 확인해 보세요. 자, 변합니까? 안 되는 학생들 손 들어 보세요 라고 확인을 하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변수 값이 이제 들어왔으니, 이제 들어오는 0과 1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조건식에 따라서 명령을 내리면 되겠죠. 만약에 뭐뭐가 참이면 아니면으로 해볼까요? 연산에 가서 같으면, 뭐가, 변수가, 뭐이면, 1이면, 어떻게 해라, 불을. 근데 LED가 몇 번 핀에 연결해놨죠? LED 8번에다 연결해놨네요. 그죠? 8번에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8번 핀에 하이를 출력하는 거죠. 아니면 로우를 출력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되는 걸 한번 직접 보시죠. LED를 이렇게 붙여놓고 버튼을 누르면 켜지고, 눌렀는데 안 켜지죠. 왜 안 켜지죠? 실행을 안 시켰거든. 자, 깃발을 눌러서 실행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지죠. 잘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내가 코딩한 겁니까? 코딩하긴 한 거죠. 근데 이미 이제 이 소스 코드가 얘랑 똑같은 소스 코드가 펌웨어가 요 장치에 업로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보십시오. 얘는 뭘까요? 이제 5번 핀을 읽어라. 이제 내가 이제 5라고 설정을 해줬죠. 그리고 변수값 설정해줬고, 여기서 설정한 게 이제 장치로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핀 번호가 비어있는 변수를 설정해 놓고, 그러면 이제 그곳에 5가 이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5번 핀 읽기 명령이 작동하는 거죠. 핀 번호가 들어갔으니까. 내가 4를 보냈으면 4번 핀 읽기 명령이 작동하겠지. 그래서 변수에다 넣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변수는 아두이노 장치에는 없습니다. 그냥 이 스프라이트 엠블럭에만 있는 변수예요. 아두이노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만 이제 명령이 실행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얘는 뭘 보내냐, 뭘 읽고 5번 핀을 읽고 8번 핀에 출력을 보내는 것만 이제 시리얼 통신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장치가 작동하는 거죠. 얘가 라이브 모드의 이제 특징이죠. 펌웨어는 이미 다 설치돼 있어요. 어떤 명령이든 얘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뭐에 한해서 디지털 아날로그 읽기, 디지털 출력, 아날로그 출력, 서버 모터에 한해서 얘가 어떤 지시든지 사람이 이제 코딩을 해 놓으면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펌웨어가 업로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멈추고 이제 라이브 모드가 아니라 모자를 바꾸세요. 업로드 모드로 바꿉니다. 업로드 모드로 바꾸면 이제 다 사용 가능하죠. 왜냐면은 이제 이건 실제 코드를 작성해서 업로드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으로 이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를 하십시오. 쭉 엄청 빨리 업로드 되죠. 업로드가 되면 이제는 깃발을 클릭을 해도
하드웨어를 제어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지금 현재 5번 핀 읽어서 버튼을 누르면 불 켜지라는 명령이 이미 펌웨어가 깔려 있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엠블럭하고 통신은 이제 사실상 물 건너 간 거죠.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당연히 하드웨어는 이제 작동을 하겠지. 그죠? 근데 이 하드웨어 작동하는 게 엠블럭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연결을 해제하겠습니다. 연결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USB 케이블을 요거를 뽑아버리세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를 연결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시면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만 공급되면 그 프로그램 펌웨어가 바로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두이노의 장점인 거죠. 이것 때문에 쓰는 거죠, 아두이노를. 근데 이제 엔트리 같은 경우는 한번 연결해 놨다가 연결이 끊기면은 동작이 안 돼요. 엔트리하고 붙어 있을 때에만 동작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라이브 모드도 얘가 붙어 있을 때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떨어져 있어도 얘는 실행이 되는 거죠. 업로드 모드는. 자, 그러면 캐릭터하고 이제 영원히 이제 빠이빠이냐, 내가 원하는 블럭을 만약 코딩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이제 지금 알려드릴게요. 장치에서 확장 센터로 들어가세요.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를 추가합니다. 스프라이트에 가서 확장 센터에 들어가세요.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에 들어갑니다. 자, 이 명령 블럭은 사다리 아니면은 뭐 징검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스프라이트 캐릭터와 장치 간에 서로 소통을 해주는 명령 블럭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거나 수신하거나. 자, 그러면은 이제 볼까요? 메시지를 수신을 할 때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메시지를 수신한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프라이트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메시지를 수신을 하면 변수에다가 직접 디지털 읽기 명령을 넣지 말고 업로드 모드 메시지 값을 이제 변수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현재 숫자로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업로드 모드 메시지 값을 이제 뭘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데이터에서 형 변환을 해줘요. 형 변환. 얘를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정수로 변환해서 넣어줍니다. 그럼 1이 들어오면 이제 불을 켜는 거죠.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해놓고 메시지 수신하면 이제 얘는 무조건 변수에다가 얘를 넣기만 하는 명령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그 변수가 1일 경우에 불만 켜는 명령이에요. 계속 반복하면서. 그 다음에 연결을 하시고 업로드를 하십시오. D5 브로드캐스트 밸류 값을 넣을 수가 없다고 나오네요. 얘를 정수로 변환해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하는 거랑 똑같겠죠. 업로드 잘 되죠? 자, 그럼 장치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업로드 모드 메시지 값이 뭐 나오지를 않으니까 불도 안 켜지고 그러죠. 예. 그러면 이제 스프라이트 쪽에서 작업을 해줘야죠. 깃발을 클릭했을 때 얘가 반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찰에 당신이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고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대답을 업로드 모드 메시지 값을 보내는 거예요. 뭘로? 대답을 보내버리는 거죠. 메시지 값으로. 그리고 나서 조건식을 하나 넣어줍시다. 뭔 조건을 넣어주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이제 뭐라고 이제 물어봐요. 자, 그럼 깃발을 눌렀어요. 그럼 왔다 갔다 하죠. 스페이스 키를 눌러요. 그럼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1입니다. 보냈죠. 그럼 대답으로 메시지 값으로 대답인 1이 갔을 거예요. 코드를 살짝 수정하겠습니다. 업로드 모드 메시지를 수신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수신된 값, 메시지 값을 정수로 변환시킨 다음에 이제 변수에다가 집어넣고요. 만약에 그 변수가 1이면 불을 켜라. 그렇지 않으면 꺼라. 얘를 이제 업로드를 하시고, 자, 이제 메시지가 이제 날라오면 반응을 할 거예요, 얘가. 그럼 이제 스프라이트에서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제어에서 이 부분 관절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이제 물어보겠죠, 그죠? 한번 해봅시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1 그럼 이제 불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칸을 좀 줄여봅시다. 스페이스 키 누르고 2 불 꺼졌죠? 스페이스 키 누르고 1 불 켜졌네요, 그죠? 캐릭터하고 이제 하드웨어하고도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2 스페이스바 누르고 1 불 켜지고. 그럼 이거는 이제 S2H가 되겠네요. S2H. S2H 형태의 이제 프로젝트가 되겠죠. 이거를 좀 확장시켜 보면 또 뭐가 될까요?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확장 센터에서 티처블 머신이나 인식 서비스들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얘가 이제 받아서 하드웨어를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AIoT가 되는 거죠. AI to H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개의 이제 물리적으로 원래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두 개를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봤습니다. 이 정도면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장치에서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보내고 싶어. 그럼 이제 버튼이 1이죠. 그거는 이제 메시지 값이 날라왔어. 그러면은 이제 그 값이 1이면 불을 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현재 상태 값에 대해서 이제 보내고 싶다. 그럼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메시지 썼으니까 메시지를 A라는 메시지로 보내는 거지. 그 다음에 복사해서 이제 이 값을 보내는 거죠. A라는 그 변수로. 그리고 나서 업로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얘는 이걸로 보냈는데 얘는 이제 받고 나서 다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신할 때 뭐를 A를 수신할 때 말하기를 해볼까요? 말하기. 뭘 말하라고? 업로드 모드 메시지 값을 말하라고. A 값을. 그러면 이제 플레이. 지금 2래요, 2. 지금 뻐쩍뻐쩍 거리죠? 장치에서 계속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거 업로드 했으니까. 이게 노란색 아우라가 이제
실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얘는 이제 아우라가 생겼죠. 요건 아우라가 안 생겼잖아요. 얘는 아우라가 생기고 안 생기고 생기고. 그러면 이제 메시지 값으로 1을 보내버려. 그러면 이제 1이 메시지 값으로 갔는데, 그래서 불이 켜졌는데 다시 1을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1이라고 말하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뭘 쓰면 되겠습니까? if else문 같은 이제 명령 블록을 써서 이제 또 이제 뭐 색깔 바꿔라. 이제 a 값이 1이면 빨간색으로 바꿔라. 해볼까요, 한번? 업로드 모드 메시지 a 값을 변수로도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근데 이미 bu.점 요 변수는 장치에서 업로드해서 썼어요. 이제 끊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비유를 써도 됩니다. 이 스프라이트에서. 이 비유는 요 용도로 썼는데 그냥 써도 돼요. 왜?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얘는 업로드가 이미 끝난 변수니까 그냥 써도 돼요. 설정을 해버려 가지고 얘를 이제 설정을 해버려요. A 값으로 뭐 1이나 2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변수 비유가 1이면 형태에 가서 모양을 이걸로 바꾸고 아니면 2번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모양 바뀐 거 봤죠? 방금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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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불도 켜지고 모양 바뀌고 불 켜지고 꺼지고. 자, 이 정도 해보시면은 이 정도면 엄청나게 이제 가능성이 막강하구나. 그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자, 그래서 이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 기능이 꽤 이게 유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엠블럭이라는 이 업체에서 아두이노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만약에 이제 ESP3이라든가 라즈베리 파이 피코나 마이크로비트 이런 것까지 다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버튼과 LED를 이용해서 라이브 모드,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 그 다음에 수신할 때 메시지 보내기까지. 그래서 두 개의, 서로 이제 물리적으로 나눠져 있는 두 개의 객체를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엔트리는 뭐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될 턱이 없어. 근데 이제 그 KT 코디니에서 이 기능을 이제 좀 추가하겠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은 이 정도 그 수준까지는 막강해지지 않을까. 그럼 이제 하드웨어하고도 캐릭터하고도 연동되는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이 엄청 많이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를 캐릭터 제어하고 캐릭터를 하드웨어로 제어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하드웨어 제어하고 캐릭터도 제어하고. 그럼 이제 거의 이제 만능 플랫폼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곧 조만간 될 겁니다. 근데 하드웨어는, 요 정도면 엄청 편하죠. 이게 입출력 장치도 많고. 이거보다 더 쉽게 하는 방법은 별로,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커넥터의 형태를 이제 그 뾰족한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바꾸는 거죠. 그럼 이제 실드 판이 좀 커지겠죠. 그런 걸로 바꾸면 좀 편해지긴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엠블럭을 이용한 블록 코딩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